네, 화요일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수급도 외국인들의 매도, 또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3%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096.79포인트를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 시가가 2100선 근처였기 때문에 소폭 밀리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1% 이상의 강세를 기록을 하다가 오늘 더 밀린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더 커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장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696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뒤로 밀리면서 0.75%까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상 뒤로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수급을 보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규모에 비해 많이 나왔습니다. 각각 437억, 574억 매도를 기록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8억 매도, 기관은 820억 매도를 기록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관망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5%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보합에서 끝이 낼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가 각각 상승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생명이 3% 이상의 강세, 신한지도 오르고 있는 반면에 아모레퍼스픽은 어제의 하락분을 대부분 소실하면서 오늘 2.9%대 약세를 기록을 합니다. SK텔레콤과 제일모직, LG화학 등이 강세고요. 삼성 SDS는 오늘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살펴볼까요? 셀트리온이 1.5%의 약세, 다음카카오가 2.9% 하락하는 반면에 오늘 파라다이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모 회사 매출로 잡혔던 부산카지노의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강세 행진을 이어나가는 모습이고요. 산성 LNS가 오늘 하락세, GS홈쇼핑과 CGO쇼핑은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웹젠 같은 종목들 승승장구하다가 오늘 14% 이상 급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슈피겐코리아 같은 종목이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시장 분위기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파라다이스의 오늘 주가가 나타나네요. 갭상승한 이후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감 중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 예상차익 지수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코스피 지수 현재 전일 대비해서 2.44포인트 하락한 2094.94포인트로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금일 역시 좀 전일과 비슷한 장의 양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갈수록 오히려 지수는 소폭이나마 더 밀리는 모습, 금일 역시 음봉을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수급적으로 강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일 역시 이제 소폭, 순매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역시나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아래 위로 갇혀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을 좀 띄었다. 변동성이 좀 줄어 있는 그러한 장의 최근의 모습을 금일 역시 지속했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사실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최근에 눈치 보기 양상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어느 쪽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마감될 것 같습니까? 네, 코스닥은 오늘 좀 약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내추럴앤톡텍의 어떤 그 여파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슈피겐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호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하한가가 가면서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면서 오늘 하락장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22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악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도 약간은 꼬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증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0.03% 내린 2096선, 코스닥 지수는 오늘 0.8% 떨어진 686.74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장중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오늘 중소형주의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슈피겐코리아, 웹젠 같은 종목들 하한가에 가면서 수급적으로 좀 꼬이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 대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코스피 시장은 뭐 전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2096.77포인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금일 역시 뭐 최근에 이제 장의 특성에 맞게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였던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제 장이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약세장에서 강한 업종들이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이나마 좀 상승폭을 늘리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통신업 전형적으로 이제 약세장에서 보통 그나마 시장 대비 선전해주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업종들이 그나마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일단 하지만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고요. 상승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인 그러한 소강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별로 움직임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금일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뭐 신성토상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국 소비와 관련된 또한 이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쌍방울도 그러한 중국 소비 관련돼서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약한 모습에서도 동종목은 상한가에 올라서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활발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주에는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지수의 등락을 좀 제한하는 큰 요인이다라고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 오늘 특징을 가진 종목들, 뉴스를 가진 종목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목들 하나를 확인해 보죠. 네,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686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양 매도가 나오면서 22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특징적으로 경남제약 우선적으로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엔도텍이 지금 8거래일째 연속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추럴엔도텍의 어떤 대체제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경남제약이 4월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직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실적 면에서 게임주들이 약간의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부재,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오늘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7%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8%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같은 업종군 내에서도 어떤 실적에 따라서 크게 급락과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게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연일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왕의 귀환이라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분할 상장을 했지만 여전히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매기가 쏠리지 못한 채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인한 상승세가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MPK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필리핀 1호점 개장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또다시 3% 이상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일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도 호실적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분석이 나면서 어제 급락세를 되돌리면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3.76% 상승으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군에서도 파라다이스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띄었다는 모습을 특징으로 가장 뽑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심이 약화된 상황에서 슈피겐코리아라는 그런 큼지막한 종목이 또다시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동안에 상승했었던 어떤 고성장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어떤 지수의 상승을 막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NK투자증권 박상규 설명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본 증시가 현재 약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0.2% 상승한 19,625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합의 불발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 흐름이 증시에 막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장마판 엔달러 환율은 간밤 미국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여파로 120.2엔 수준으로 상승하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이며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서비스업이 1%가량 하락하는 등 유틸리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3% 상승한 4,39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호재로 지속 작용하는 가운데 13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 기대감이 증시 상승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3일 중국에서 4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최근의 완화적 통화 정책 효과로 시장은 이들 지표가 최근의 둔화세에서 반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효과에 더해 경기 개선 기대감마저 강해지며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정보통신 서비스가 4%가량 상승하는 등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각각 매도를 했나요? 예, 일단 외국인 막판에 매수세를 보이면서 소폭 35억 정도 일단 순매수 흐름으로 일단 마감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금일 역시 팔았는데요. 890억 정도 매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관망한다, 뚜렷하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 자체가 1,000억 단위는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있다 보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소강 상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90억 정도 비차익 위주로 좀 순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보시게 되면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역시나 약세장에서 좀 강한 업종이 금일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금융업, 증권업, 운송장비업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음식료와 은행, 보험, 통신업 이러한 쪽으로 순매수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상세하게 보게 되면요.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전체적으로 매매 규모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이나 우리은행, 롯데푸드, OCI, 벽산 등의 종목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롯데푸드, OCI, 우리은행, SK케미칼 같은 종목들을 매수를 했지만 그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지금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마감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0.4%는 1,095달러까지 가는 모습인데요. 1,095원 80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 와우는 이희진 파트너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확인해 주시죠. 네, 금일 이제 원달러 환율 0.4% 정도 역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승이 나온 이유는 역시 달러화가 강세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옐런 의장이 얘기를 했죠. 주식이 좀 고평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서야 이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에서 미국에서 국채 수익률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위험 회피, 즉 미국의 현금이죠, 달러를 보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글로벌 3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안전자산 3인방으로 부르는 뭐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이제 이 세 국가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세 국가의 화폐들이 이제 수요를 좀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고요. 달러가 이제 강세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 지금 강달러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의 매수세가 좀 없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어제도 이제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정도 선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유로화보다 이제 1시간 정도 늦게 개장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이 있더라도 좀 그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선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내일은 좀 주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와우넷 이진 파트너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규모에 비해 좀 많이 팔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종목들이 좀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죠. 네, 금일 코스닥의 수급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종목들에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10시 30분을 기점으로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기관의 한번 매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종목이 바로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를 무려 200억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썸머너즈 이후에 어떤 빅히트를 치는 그런 게임이 지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고,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 부분에서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컴투스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200억 가까이 기관이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산성 LNS, 연일 강세를 보였던 마스크팩의 선두주라고 했은 산성 LNS를 오늘 기관이 190억 넘게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재상전을 하게 되면 화장품 업종이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런 그 여건이 갖춰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 실적과 관련된, 그리고 슈피겐코리아와 관련된 그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오늘 산성 LNS도 기관의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휴메딕스, 이오테크니스, 그리고 셀트리온, CJ ENM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매수하는 종목들은 좀 균등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38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수가 나왔습니다. 젠백스와 삼성제약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리아백스주가 식약청의 최종 시판 허가를 지난 4월 달에 받았는데,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고,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일 강세를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에서도 38억 정도의 수준으로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파라다이스 31억 원, 그리고 유진기업 Y솔 정도가 약 30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기관의 매수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의 매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236억 원 매수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맞는 게 바로 외국인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 뒤를 이어서 오랜만에 매수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을 35억 원 넘게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메디포스트, 그리고 이제 기관이 슈피겐코리아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 외국인들은 29억 원 넘게 매수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CJ 옵쇼핑, 모두투어, 루트로닉, 썬데이토즈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의 매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은 기관과 똑같이 매도를 일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컴투스를 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를 96억 원 넘게 집중적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메디톡스, 그리고 CJ ENM, 바이로메드, 다음 카카오, 원익 IPS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슈피겐코리아를 필두로 한 일정 부분의 어떤 실적이 나오면서 집중적인 매도세가 10시 반 이후부터 나왔다라는 점에서 일단 코스닥 어떤 수급적인 그런 면에서 아직 순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구나라고 일단은 크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별적으로 전략 시간에 다시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시장 자체로서는 수급도 지금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도 좋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선물시장 마감 동향 짚어주시죠.
예, 우리 선물 시장은 금일 전일 대비해서 전일 종가와 동일한 262.50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장중에 좀 약세권으로 전환이 됐지만 결국 이제 종가 직전에 외국인 투자들이 선물 매도세를 좀 축소시키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면서 전일 종가선에서 마감을 시키는 모습인데요. 일단 옵션 만기 주간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투자자별로 관망세가 좀 뚜렷하면서 시장 흐름 자체를 좀 살펴보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해 보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전저점이었던 261.20포인트를 근접하면서 저점에 대해서 이탈 시도가 나타났었지만 계속 261.20 기준에서의 지지력이 재확인됐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한 의견으로의 저점에 대한 강화 부분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 얼만큼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여전히 좀 저점권에서의 그 반등권을 좀 노려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관급들에 대해서는 선물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들의 공방전 부분 자체가 이번 이틀 남아있는 이번 5월 옵션 만기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여전히 동일한 뷰어로 기술적인 반등 구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263포인트까지 재돌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잡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2080선까지 밀렸다가 약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조금 전 0.03% 소폭 하락한 2096.77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였지만 기관이 894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코스피 특징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지난 4일에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티몰 글로벌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있었죠. 티몰 글로벌은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아주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후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해외 매출 증가 전망과 국내 실적 회복 기대감이 맞물려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삼성제약입니다. 중국 최대 유통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가스 명수를 포함한 드링크 제품, 또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출하게 됐는데요. 중국에는 아직 그 가스 명수 같은 탄산 액체 소화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오는 7월 화성에 화장품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제품 런칭해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삼성제약 오늘 장중에 14%대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세아베스틸입니다. 올 1분기에 철강업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발표했었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매출액은 3.4%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84.7%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철강 기업들이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던 점을 고려해봤을 때 이 기업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장에서는 12%대까지 상승해서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절감 효과로 1분기 영업이익이 82.5% 증가해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는데요. 호실적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고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기관은 매수 우위였지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권에 머무르다가 소폭 반등한 채로 조금 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푸드 살펴보겠습니다. 올 1분기 영업이익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요. 2분기부터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후 2017년까지 꾸준히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흘 연속으로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9%대 후반까지 반등해서 87만 원 선까지 터치했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피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네, 핫스탁 5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이 코스피 시장의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 쌍방울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앞서 특징주로도 언급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도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릴 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을 꾸준하게 서치를 하고 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쌍방울이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조건에 부합이 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중국 시장 굉장히 광풍이 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와서 진출을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 5년 전이죠. 이때부터 이미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었고요. 이미 탄탄하게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실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티모글로벌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징동닷컴이라든지 뭐 유고홈쇼핑이라든지 이러한 중국의 유수의 매체들에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진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최근에 타오바오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유아복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리틀 탈리라는 브랜드를 오픈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기존의 이제 네이 시장과 더불어 유아복 시장까지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의 그런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라면 역시나 이제 최근 트렌드와 맞는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됐다는 측면 거기에 사실은 동사 같은 경우는 여성 란제리 브랜드 쉐빌이라고 있는데요. 쉐빌 내에서 샵인샵 형태로 현재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쪽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도 몇 년 전부터 이미 가시화가 됐던 부분이지만 아직 정식 매장이 오픈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로는 분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연계성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신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금일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는 분들은 21선 대응을 기본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크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월봉 기준으로 2011년에 사실은 윗꼬리를 달고 2,000원에서 밀고 내려왔었는데요. 이러한 2,000원권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크게 봤을 때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시총 5,000원까지는 꾸준하게 좀 랠리가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가운데서는 쌍방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핫스탁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제까지 4흘 연속 반등에 성공했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조금 아쉬운 모습으로 클로징 벨을 울렸습니다. 어제보다 0.8% 내려간 686.7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지수 흐름도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로는 어느 종목들이 있었는지 슈피겐코리아부터 살펴보시죠. 자, 모바일 액세서리 업체입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왔던 종목이죠.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하한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하한가 매도 잔량은 22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모 회사인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 카지노 양수 뉴스와 함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파라다이스의 실적 성장성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양수 가격도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컴투스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잠정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720%나 증가했고요. 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5% 상승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매출인데요. 흥행작 서머너즈 워가 지속적인 매출 성장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기존 게임들과 신작들도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호실적 전망으로 주가가 올라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장에서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G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스마트 글래스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이어온 말 그대로 핫한 종목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이미 350% 상승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직전까지 뛰어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강소기업이다. 이런 평판처럼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무기로 매년 300% 성장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 마지막으로 루트로닉 살펴보시죠. 황반 치료 스마트 레이저 기기가 유럽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8%대 후반까지 주가가 훌쩍 뛰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고르게 나타났고요. 해당 기업은 이번 승인을 통해서 유럽 시장 진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 종목들도 좀 살펴봤습니다.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꼽아봤는데요.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더 공부해봐야 할까요? 네, 우선적으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실적 부분, 그리고 성장성과 그리고 매출의 안정성까지 감안했을 때 여러 종목 중에 루트로닉 한번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로닉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황반치료 스마트 레이저 AM12 유럽부로부터 이제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 8% 이상 급등을 했지만은 종가로는 약 4.51%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CSC 중심성 장애 맥락 병증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눈 질환에 관련된 그런 치료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정적인 매출성이 있는 부분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성장성으로 플러스 알파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에서 90억 정도의 투자 자금을 유치를 했는데요. 이 자금을 통해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마케팅 임상시험에 돌입을 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창투사가 자금을 유치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에스테틱 분야의 확장에 지금 주력 중인 상황인데요. 기존 에스테틱 레이저 외 피부 관리용 화장품 그리고 화장 보조제 등에 대한 어떤 거래처와의 유통과 그리고 매출을 통해서 시너지를 확대를 위한 업무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2분기에는 신제품을 발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사업 또한 가능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추럴 엔터텍을 통해서 헬스케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은 디스카운트되는 조금 평가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분히 성장성과 그리고 실적의 안정성이 겸비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약 9억 원 정도 시현을 하면서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9억 원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까지 다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두 가지의 어떤 신사업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5만 원 수준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루트로닉까지 하스닥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좀 지루합니다, 사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번 주 남은 시간에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매번 비슷한 말씀을 네.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역시나 전일과 마찬가지 전략입니다. 지수 자체는요, 2125포인트 안착하지 않으면요, 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5월달 옵션 만기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5월달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거래가 줄어든 그런 박스권 흐름이 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면 5월 말 이후를 한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기술적인 포인트로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중국 소비 관련주가 대표적인데요. 전형적인 종목 장세입니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별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실적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추후 실적이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덩치가 있는 업종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증권 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제 큰 흐름 현재 업종 자체가 터닝이 되고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큰 흐름 내에서는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변동성이 큽니다. 오늘같이 1% 이상 오르다가 이렇게 또 1% 넘게 빠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코스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몇몇 종목들의 어떤 흐트러짐이라고 할까요? 만약에 오늘 슈피겐코리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다면은 과연 시장이 꺾였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보던 대로 한번 우리 수급 현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최근 들어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조금씩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하다가 조금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금 창구를 통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기관이 565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앞서 우리가 수급을 봤었는데 봤던 것처럼 일부 특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온다는 점이 일단은 시장을 짓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차트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일선이 이 초록색 선이고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5일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 흔히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공부했었던 데드크로스라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하락을 한 후에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는 앞서 우리가 같이 본 것처럼 투신권의 어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들면서 다시 3거래일 연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 이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늘 하락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향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내일 빠르게 회복을 하는 여부가 일단 관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소형주 실적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이 아직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형 구간 518포인트 수준부터 형 구간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시장이 바로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이 복귀되기 전까지는 일단 관망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5월 이제 2주차 접어들고 이제 이번 주는 만기 그리고 그립스 관련된 이벤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실적이 발표된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고PR 종목에 대해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코스닥 시장에는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우량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여의도 영업부 박우신 차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확인해보도록 하죠. 출발 중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인트론바이오가 139.8%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전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지만 유지를 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유니셈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6.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지난 4일간 급등 양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에머슨 퍼시픽의 주가도 오늘 6%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죠. 73.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의 수익률이 61.4%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말부터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AP 시스템이 지금 37.2%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 1.8%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0.2% 수익률 그리고 KCC가 1.3%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3,000을 향해 달린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종가 맞추기 이벤트 오늘은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 종가 2096.7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당첨자는 없고요. 아차상은 있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8894님, 응모지수 2096.73, 0.04포인트 차이로 아차상을 타게 되셨습니다. 집으로 안마기 보내드리도록 하죠.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아쉽게 하락 마감한 시장, 마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종목별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시를 했고요. 음식료 업종 등 선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유동성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을 압축하다라는 보수적인 전략 제시했습니다. 와우넷 김우식 파트너입니다. 코스피는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오늘 와우넷 김우식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신입니다. 네, 코스피는 기간 조정이 좀 틀림없어 보입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빠지지 않고 좀 지루한 형국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야 할까요? 4월 24일부터 진행됐던 지수의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가 5월 7일까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5월 7일 이후에는 저점을 2067포인트 기록을 하고 나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3일째 옆으로 지금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기간 조정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기간 조정에서 많이 나오지 못했고 중형주라든지 소형주들은 그래도 내림폭 절반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이라서 순환매를 감안한다면은 대형주 쪽의 어떤 그 반등은 아마 이번 주 후반 내일 정도부터 아마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 수급은 뭐 거래소에서 대형주들 움직이기에는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지금 끝난 모습 보니까 한 49억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시장을 완전히 들어올리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수급인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을 보실 때에는 외국인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을 보실 때는 특히 이제 기관들의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500억 넘게 매도가 지금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단기 매매 그런들을 좀 하시면서 종목별 압축 장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별난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GS닥 신학수 대표 함께 하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난 종목이 아니라 수익률 좋은 종목인데요. 제목을 좀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킹스닥에 오른 종목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수익률이 좋은 거는 좋은데요. 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렇죠. 좀 걱정이 됩니다. 별난 종목은 좀 별나다라는 뜻이고요. 좀 독특한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별난 종목에서 그래도 킹스닥 종목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사실상 좀 밀리기는 했죠. 근데 장중에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장이 좀 밀렸죠. 밀리는 부분에서 여러 종목들이 가격이 하락되고 있는 그런 위치였었기 때문에요. 주가에 대한 가격 조정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큰 이슈 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매수가가 11,100원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58% 정도 되는데요. 목표가 23,000원 요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가 6,600원인데요. 사실상 6,50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6,50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6,600원인 이 목표가는 정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뭐 가격이 한 150원 밀려서 6,030원 정도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재의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여력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상승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킹스닥 종목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큰 이견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과 키스트 두 종목이 킹스닥에 올라와 있고요. 별3 종목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별3 종목의 움직임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좀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 개인들만 홀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수급상으로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3 종목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물론
잘 유지되고는 있지만은요. 그 이전보다는 좀 내려온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뭐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적인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끊임없이 뭐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현대공업의 무상증자로 인해서 대주주서부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평가 차액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현대공업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무상증자의 상장 예정일이 5월 22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5월 22일 날 상장이 된다면 21일 그리고 22일 그 부분에서는요 미리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위치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물량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물량이 나온다면 현대공업의 거래량은 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시장의 방향이나 움직임은요 급격하게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현대공업에 대한 부분을 리뷰를 해드릴 거고요. 네.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맞은 부분, 미리 그 가격이 맞은 부분이 있는데요. 하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은 그래도 그 올라왔어요. 사실 솔루에타의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크게 올라왔다가 주가가 밀리는 위치에서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락보다는 그래도 플러스로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큰 이견은 없고요. 솔루에타의 실적 이런 부분과 M&A 된 이후에 이 회사의 변화 과정, 즉 기업의 구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관심권이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살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별 2종목과 별 1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별 2종목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죠. 지금 그 별난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은요. 기본적으로 우량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어려운 시장과 등락에 있어서 굉장히 견조하게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코오롱 인더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종합 화학 업체죠. 그래서 원재료 비용, 물론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유가가 추가적으로 크게 올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요. 유가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면 코오롱 인더의 실질적인 원료 수급에 대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오롱 인더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볼게요.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은요. 현재 위치에서도 잘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가격이 약간 밀리고 있지만은요. 요 위치, 즉 장대 양봉이 난 요 위치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 가격에 대한 조정이 이틀 정도 들어왔고요. 내일 모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에 대한 부분은 우상향 쪽이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별 1종목에서는 디오텍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디오텍에 대한 차트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 뭐 메디포스트와 그다음에 삼성카드, 디오텍 이게 별 1종목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메디포스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 그 메디포스트의 이 가격적인 부분이 제가 메디포스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차트가 지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이 밀렸다가 지금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격을 보면은요, 8,700원이고 손절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메디포스트가 뭐 회사에 대한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수급에 의해서 나온 것 같고 최근에 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면서 몇몇 종목들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을 보였었는데요. 메디포스트가 오늘 그렇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밀어 올렸지만은 손절 라인인 8,700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고민을 하고 있죠. 내일 이 가격보다 아래다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오텍 이거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죠.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을 통한 헬스케어 업종으로 변신을 하는 것, 그리고 현재의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홀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별 1종목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 0종목들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청담러닝, 현대건설, 에스맥 같은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네. 지금 그 EM코리아를 별 제로 종목으로 다시 한번 그 편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편입이 돼 있었던 종목인가요? 별로 새롭게 편입을 하려는 그런 종목이고요. 제가 첨단 러닝을 얘기를 하려다가 말이 좀 네네네. 꼬였네요. 네, 첨단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어제의 그 양봉이 일어나면서 여기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기관 수급에서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좋아 보였는데요. 오늘 가격에서 약간 좀 눌리더라고요. 사실상 뭐 어떤 종목이라도 오늘은 주가 지수가 하락하는 이 부분에서 약간 눌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청단 러닝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13,000원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편입하는 종목이 EM코리아입니다.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생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TBM이라고 터널 볼링 머신이라고요. 굴을 파는, 그러니까 산을 뚫어내는 그런 기계, 그 밀링 머신 같은 그 기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에너지 사업에서는 밸런스터 수처리 장치, 이 부분에 있고, 방산이나 항공, 그다음에 공작 기계, 발전 설비, 이런 부분에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비중은 당연히 공작 기계 쪽이 42% 정도 되고, 환경 에너지 분야가 30%, 방산이나 항공이 21%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주력 제품인 그 밀링 머신이나 CNC 선반 머신, 그러니까 선반 같은 그 공작 기계, 공구를 만드는 공작 기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현대 위하의 영업망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박 밸런스터 수처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조선회사죠. 현대중공업에 전량 납품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부분에, 그러니까 환경 에너지 쪽의 사업 부분인 이 밸런스터 이쪽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5억의 그 성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18억, 그러니까 118억에서 335억으로 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선업종이 회복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선박에서도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신규로 선박 발주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EM코리아는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편입을 하는 겁니다. 네, 신규 편입 종목 EM코리아까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전략 간단하게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실현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오늘 시장을 보면서도 이 주식 시장이 저도 이렇게 그 견뎌내기 힘든데 개인 투자자 분들은 훨씬 더 힘들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시세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첨예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수익률로 보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수익률이 난 종목들을 그 수익을 챙겨내는 그 매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꾸준히 그 굴뚝 같지만은요. 현재 상황에서 견디는 종목은 더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시장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도 시장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전격적으로 나왔고 쌍끌이 매도가 나왔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만 지금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의 종목들은 급격하게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 이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기업들의 실적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목들의 그 실적,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 가짜 백수호 사건에 의해서 종목들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실적이 갖춰진 종목들 이런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순리를 따르면서 지금 현재의 별난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이 괜찮다라고 다시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홀딩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에 대한 수익률 실현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MGS탁 신학수 대표와 별난 종목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식 비타민 당첨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4351-1619 그리고 9336님이 당첨이 되셨고요.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성공투자호 증시 3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